그래서 오늘 이 경제 얘기 풀어볼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염승환 이사님 안 오고 웬 청년이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오늘은 그냥 예. 편하게 왔습니다. 편하게 네. 쉬시는 날이다 보니 네, 네. 대체 공휴일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장도 안 열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왔습니다. 예 청년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사님. 근데 이게 마음은 좀 무겁네요. 마음은 좀 예, 무겁죠.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 6,000 뭐 300 가고 막 이럴 때 모셔가지고 말씀 나눴으면 네. 기분 좋게 또 말씀을 나눴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면서 하메네이가 또 사망하면서 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쉬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미국 증시가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선물 뭐 지수나 이 상황들 어떻습니까? 그 선물도 한 1% 정도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예상을 뭐 안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이게 이란을 칠 거라는 뭐 의견도 있었고 설마 중간 선거 있는데 치겠냐? 유가 튈 텐데. 네.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걸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국제유가도 한 7%, 8% 아까 한 10% 넘었다가 예. 조금 이제 상승폭은 줄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금값도 1% 정도 올랐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그렇게 뭐 유가가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뭐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이 전 네. 세계에서 0.8%밖에 안 되지만 이란이 한 3% 정도 차지해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예. 네, 또 산유기 거기 또 호르무즈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이제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이 한 21%가 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쇄가 되면은 예, 맞아요. 당장 이 타격이 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일단 예. 이제 유가가 오른 건 맞는데 지금 근데 이제 변수가 거기 이란 지도자가 이제 바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본 것처럼 또 이거 사실 상황 그러니까 이게 상황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데 오늘 뭐 나온 거 기사 보니까 골드만삭스 의견에 의하면 네. 지금 이제 유가가 한 6주 정도 지금 유가 수준이면 6주 정도 지금 이 이슈가 좀 그 이어지는 걸로 좀 예상을 시장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6주 안에 끝나면 6주.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완전 끝난다기보다는 뭐 서로 또 협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강도가 줄어들면 네. 6주 안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면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6주까지는 좀 이어진다는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6주면 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중순 넘어서도 뭐 4월 상황이 중순. 계속 격화되고 이러면 네.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 상승 경로가 좀 또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예, 이게 얼마나 좀 빨리 끝나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래요. 중간 선거도 네, 있고. 맞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란 새 지도부 뭐 대화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이란 국민들한테 빨리 나와서 이걸 바꿔라. 사실상 맞아요. 뭔가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 나오고 네. 이거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친 거는 이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니까 하반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뭐 그러면 하반기 가면 아예 그냥 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관세 위헌 판결도 맞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권력 남용한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고 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럴 때 외부로 저 시선을 좀 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 날 거라고 의견을 줬던 분들이 이제 그런 좀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았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다카이치 총리도 뭐 네. 이 선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엄청나잖아요. 뭐 70.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중국을 때려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결속이 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 지지율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이제 중간 선거 지금 미국도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보궐선거 같은 게 있었는데 거의 공화당이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좁다 보니까 이거 할 거면 그냥 빨리 좀 중간 선거 전에 미리 좀 끝을 내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면 네. 또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오히려 국제유가는 더 안정화될 수 있고 예. 베네수엘라를 가져가고 또 만약에 이란까지 미국에 좀 손아귀에 쥐게 되면 이 국제유가를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산유국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네요. 영향력을 클 수 있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 유가가 튀더라도 경제에 당장 타격은 없는 게 전략 비축유가 한 3에서 5개월 정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유도 있고 네. 원유 생산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오펙 플러스가 아마 원유 증상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유가가 튀는 부분. 그래서 과거의 중동 전쟁만큼 뭐 이렇게 유가가 막 $100 튀고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네. 과거에 4번 정도의 중동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전쟁 기간 중에는 S&P 500이 한 마이너스 4% 정도 빠졌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선 대부분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의 전쟁. 문제다. 그게 빨리 끝날수록 금융시장은 빨리 회복되는 거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급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장이 계속 좀 위축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얼마나 빨리 타파하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 그러니까 기간으로 봐도 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트럼프의 의지나 또 전망을 보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 더 많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장을 봐야겠네요. 미국 증시를. 미국 증시가 일단 한 마이너스 1% 내외로 빠지면 그냥 이거는 뭐 크게 충격 안 받는 거죠. 이렇게 전쟁 평소에도 있었던 뭐 그런 등락이다. 요새 또 근데 미국이 워낙 좀 시장이 좀 부진해가지고 어떨지는 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제일 걱정되는 그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근데 다행히 아직 이란에서도 이렇게 성명 나온 거 보니까 봉쇄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봉쇄만 안 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원유가 뭐 $100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려는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주의 깊게 보면서 미국 반응, 이란 반응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미국장은 미국장이고 국장이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6,300을 찍은 이제 코스피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이 안 열린 건 다행이죠. 일단은. 그죠, 이제 좀 피해간 거죠. 피해간 거죠, 하루.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한 번에 또 반영되니까. 그거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선물 지수 보니까 저희가 얘기한 시간에 좀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고요? 오히려? 줄였어요. 마이너스 0.5까지. 아까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저도 뭐 뉴스는 아직 안 봐가지고 마이너스 0.52%까지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시장이 열렸을 때 뭐 이른바 뭐 검은 월요일, 그러니까 날짜에 붙이는데 요일을 검은 화요일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근데 오늘 본장을 열어봐야 되니까 또 오늘 장중에도 여러 뭐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예단은 못하지만 못하죠. 그냥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사실 국제유가도 우려보다는 별로 안 오르거든요. 아까 10% 넘게 올랐는데 지금 플러스 5%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저희도 뭐 얘기한 것처럼 좀 단기에 끝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4주 얘기를 했었는데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뭐 큰 뭔가 펀더멘털이 훼손되거나 큰 일이 날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가 정말 뜨겁잖아요. 6,300선. 예상하셨습니까, 이사님은? 이 정도까지 이 속도로 언젠간 갈 거라고 언젠간 갈 거다. 근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죠, 저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천하고 6천을 너무 빨리 갔잖아요. 뭐 4천까지는 우리 예상 수준 정도로 갔는데 이제 작년 말이 4천이었으니까. 근데 1, 2월 만에 지금 2달 동안 코스피가 얼마 올랐냐면은 45%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보통 우리가 미국이 안 가면 잘 안 가는 나라인데 미국 항상 보고 미국장 보고 코스피 예측하고 그랬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2%예요. 연초 이후로. 근데 우리는 45% 플러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사실 이제 전문가들도 놀랄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분석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공식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파는 것도 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이 옛날보다 좀 달라진 게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좀 끌고 가잖아요.
정부가 저도 이제 정책적으로. 금요일 날 너무 놀란 게 예. 아니 어쨌든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자기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 주식 사겠다. 나는 그게 아니 뭐 그게 뭐 쇼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주식해라. 국내 주식을 하라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그렇다면 끝까지 그냥 주식 비용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를 일단 보여준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어떻게든 혹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산 사람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빨리 주식으로 바꿔라. 약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제 해석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의 그 금요일 날 그 메시지를 보고 처음엔 이제 너무 좀 놀랬죠, 저도. 그러니까 이거 1주택이고 퇴임하면은 뭐 살아야 돼. 물론 네. 이게 경호 때문에 네. 못 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인데 야당에서 장동영 대표가 막 팔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말 팔았어. 진짜 파는데 그걸 ETF 그걸 사겠대요. ETF 얘기해. 청와대 쪽에서 네. ETF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놀랐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지금 정부의 그 메시지거든요. 머니 무브.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연초 이후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180조 원.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 40조 번 회사가 올해 180조 벌 거래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4배. 근데 이것도 높은 게 아니에요. 어떤 증권사 모건스탠리 290조를 얘기했어요. 290조요? 네, 모건스탠리가 그 반도체 몇 년 전에 겨울이 온다고 했던 그 증권사인데 290조를 쓰고 있고 내년에 300조. 그러니까 그 공식이 맞으면 네.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었잖아요. 이게 비싼 건 아닌 거죠. 그 이익이 만약에 맞아버리면. 맞다면 네, 비싼 그러니까 게 아니라 이제, 20만 원인데도. 근데 올해 어쨌든 1월부터 2월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던 건 이제 반도체 가격 오르고 공급은 적고 수요는 계속 많고, 예, 뭐 아시죠? 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은 거기잖아요. 구글이나 뭐 예를 빅테크. 들면 뭐 빅테크들이죠. 예. 그들이 이제 엔비디아 통해서 주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맞아요. 건데 그들은 주가가 왜 안 가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돈을 엄청 쏟아 부어요. 근데 이 돈들이 옛날에는 어디로 그러니까 갔죠? 왜 그 이 서학개미 분들이 왜 미국 주식을 좋아했냐면 M7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그 돈을 주주한테 돌려줬단 말이야. 주주와는 많이 했죠 그동안. 뭐 맞아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수박도, 매입 네, 뭐 배당도 하고. 예. 그래서 꾸준히 올랐어요 몇 년 동안 그 돈들이. 근데 지금은 갑자기 작년부터 이 빅테크가 바꿉니다. 저희 주주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지어야 돼요. 막 여기다 막 투자해. 투자를 해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면 삼성전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 공식이 바뀌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M7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겠지가 아니라 네. 지금 M7을 투자하는 M7이 번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연초 아까 말씀드린 45%,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이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저 많은 돈을 버는 게 내 주머니에 들어올 거다. 이 기대로 계속 이제 맞아요. 장기 투자. 그래서 성과 좋았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미국장 미장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국장 탈출 진흥성 네. 이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잖아요. 우리 증시도 결국엔 정부 정책도 있지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안 하면 6천 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미국 빅테크의 정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AI 안 하면 지금 힘드니까 몇 년 후에 미래가 없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일단 지금은 반도체로 들어가니까 한국 증시가 강하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게 미국 증시가 그러면 앞으로 다시 주도주 되고 한국은 또 옛날처럼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저는 좀 당분간은 구조적인 변화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죠. 정부의 머니무브, 정부의 머니무브. 또 한 가지는 미국 빅테크의 전략 변화. 이 두 가지가 한국 코스피를 이렇게 좀 바꿨고 네. 이게 구조적이라면 6천에서 많이 올라서 쉴 수는 있죠. 네, 있겠지만 급등했으니까 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끝은 아니다. 상방에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300까지 왔는데도 상방이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또 말씀드리면 이제 주말에도 이렇게 자료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지금 9위까지 올라왔대요. 옛날에 한 15위, 16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좀 놀라운 국가들이에요. 어디예요?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국가가 이제 프랑스. 음.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이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조업도 강국이기도 하고 예. 사실 이 국가들의 시총을 오. 이긴다는 건 옛날에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우리 바로 앞에 그 대만의 대만 TSMC TSMC가 있는 네. 대만이. 근데 거기는 TSMC가 너무 크니까 뭐 그러니까요. TSMC 시총만 2,700조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 400조 돼요. 네, 삼성전자 우 합쳐서. 네,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예. 이제 아직도 격차가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대만은 그런 좀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그 앞으로 봤더니 인도가 보여요. 인도가 세계 5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도가. 그건 몰랐네요. 근데 인도가 이제 앞에 있었죠. 인도가 시가총액이 5.11조 달러, 우리나라가 3.92조 달러예요. 그 저는 인도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인도까지 갈 수 있는 제가 거 계산을 아닐까? 해봤어요, 그냥. 예. 주말에 그냥 좀 이거 한번 궁금하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인도까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그러면 코스피 8,000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8,000 가면 딱 인도 우리가 5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도의 경제와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 지금 예. 제조업 제조업이. 최강국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시대, 탈세계화 시대에 제조업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인도는 사실 좀 소프트 파워가 강하잖아요. 뭐 아시게 거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미국 가서 맞아요. 뭐 구글 CEO도 제가 알기로 뭐 인도 출신으로 알고 있고 인도계가 네, 많이 인도계 있더라고요. 맞죠. 그 업계.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높은 점수 안 주잖아요. 최근에 AI 보세요. 시대. 예, 그럼 우리가 더 안 좋고. 인도보다 왜 못할 게 뭐가 있나? 인구는 밀리지만 그렇죠. 인구수로 시총을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에 좀 집중돼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뭐 일본은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인도까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코스피 8,000피 시대가 열린다. 만약 인도를 이긴다면 8,000까지는 딱 계산해 볼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8,000 그러니까 6,000에서 10% 20% 가면은 2, 6, 12, 7,200. 한 30% 올라야 돼요. 30% 올라야 예, 돼요. 그럼 딱 인도만큼 나오죠. 인도만큼 올라. 예. 인도까지 가면 또 만이 또 보일 것 같고 1만 피 이제 시대가. 그 위는 이제 일본인데 예. 영국과 일본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는 아직은 좀 이기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인도까지는 가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일본도 좀 이기고 싶네요. 일본도 이기고 싶은데 아직 뭐 격차는 있지만 저도 격차는 있지만 당연히 이기고 싶죠. 목표를 네.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포함한 맞아요. 제조업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바뀔 흐름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고 계신 분도 불안하고 네, 주식하려고 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도 불안하고. 불안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심리적으로. 그거는 진짜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아니 현상. 주식시장이 이렇게 천천히 계단식으로 가요. 다 편해요.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뭐 하루에 1% 오르고 좀 쉬었다가 아 그렇죠. 그러면 살 기회도 계속 살 기회가 주고, 있고. 예, 종목들도 천천히 가니까 생각 뭐 시간도 많고 하는데 네. 근데 주가 지수나 이게 주식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되게 빨리 반응해요. 현대차 보고도 다들 놀라셨을 네, 것 그냥 같아요. 또 새만금 투자한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칭찬까지 했잖아요. 네,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네. 근데 그거를 그럼 우리 10일 후에 반영할 거가 아니에요. 바로 그냥 그 즉시 다 반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예. 미리 예측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네, 있는 맞아요. 게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쫓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늦잖아요 또. 네, 사실 늦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쫓아라도 가긴 해야 돼요. 그게 늦은 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옛날 하이닉스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몇 배 오른 겁니까? 근데 5배, 이제 6배. 주가라는 거는 늘 변하니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하이닉스는 많이 벌어야 2, 30조 버는 회사예요. 네. 올해 150조 벌 거예요. 예상이. 그러면은 옛날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게 이게 비정상 아닌가요? 실적을 그잖아요. 봐야 된다. 실적이 올해 예전에 좋았을 때보다 네. 한 거의 7, 8배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럼 주가 20만 원이면 네. 7배만 해도 14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하면은 아직은요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요? 예, 이익 대비하면. 이익 대비하면 예, 이익이 그 정도 나온다면.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이익이 올해 예상이니까
진짜 맞냐 이거죠. 올해 그 정도 나오는 거 누구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라서.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해요 일단. 네.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예상보다 좀 별로네. 그럼 하면은 주가가 이제 부러집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될까 봐. 근데 이제 또 만약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넘는 게 그거거든요. 그때만 네. 60 넘고 80 갈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예상보다 이게 계속 늘어요. 그래서 100을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무 가격 보지 마시고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버는지 그 근본원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빅테크가 네, 지금 예. 그거랑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분기 실적 발표해요. 한 3개월에 그렇죠. 한 번씩. 예.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이익 추정치가 바뀌거든요. 1월 말에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이익 추정치가 딱 올라갔어요. 네. 급격 그리고 이제 주가 또 한번 레벨업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뭐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하는 게 아직 맞다. 아직은 아직 왜냐하면 팔면은 다시 사기 되게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게 잘 가는 기업을 팔고 예. 재매수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가지고 있다가 좀 빠져도. 부러져 가지고 네.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 올라온 게 네, 있으니 그거 있으니까. 이익이 아니냐. 내려올 때 못 사요 잘. 음. 이게 여기서 팔았잖아요. 100만 원에 팔았으면 팔았는데 만약에. 뭐 90, 80 가도요. 예. 거기 그렇게 빠지면 이제 공포가 들어요. 더 빠지.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또. 그러면 이제 그 논리 때문에 여기서 네. 사야 되는데 또 못 사고. 근데 나중에 또 주가는 또 이거 별거 아니었네. 어느새 또 그럼 또 올라가 100만 원 있고. 가면요. 이제 내가 100에 팔아놨어도 못 사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많이 오른 종목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다고 네. 예상이 나오는 그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는 게 맞다. 보유하는 게 일단은 맞다. 왜냐하면 더 싸게 팔더라도 확인하고 팔아야 돼요. 실적이 확인하고. 부러지거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고점인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 그런데 없다. 적어도 일단 올해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은 좋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네. 한번 좀 보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AI 쓰시잖아요. 그렇죠. 쓰는데 사실 유료로 쓰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밖에 안 돼요. 전 세계로 따져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다 확산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스마트폰 시대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때 애플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는 얼리 어댑터만 몇 분만 썼죠. 맞아요. 예약 구매해가지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불편했어요. 막 이거 맞아요. 기존 거 쓰다가 막 스마트폰 쓰니까 이게 뭐 어딜 터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옛날로 못 돌아가잖아요. 어르신들 다 이제 네, 스마트폰 다. 쓰시고. 근데 AI 이제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아직 쓰는 사람이 네. 아직도 전 세계 인구 대비하면 진짜 극소수거든요. 우리 한국이 AI를? 좀 빠른 거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초입인데 반도체 없이 할 수는 없는 반도체 없이 할수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메모리는 전 세계 3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공부를 하시고 예. 들여다 보시고 결정하셔야 예.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투자하려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너무 현금 있다. 고민되잖아요. 네. 현금되는 분들은 저는 늘 그 똑같은 말씀드려요. 뭐 4천, 5천, 6천 갈 때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일단 투자는 해야 된다. 그냥 내 원금의 일부라도 여기다 집어는 넣어야 돼. 떨어질까 봐 지금 너무 높아서 6천.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예,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못 했어요. 그러면 일단 100에서 200만 원으로 당장 넣으시라는 거예요. ETF에. 좀 떨어졌을 때 넣으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6천, 그럼 안 6천 됩니다. 내려왔을 때. 예, 그냥 그냥 안 일단 돼요? 한 20% 정도는 그냥 그냥 넣는 게 맞아요. 지금 왜냐면요. 예. 그 마인드면요. 예. 영원히 못 사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빠지면 빠진다고 못 사요 또. 더 빠질 것 같아. 또 빠지네. 진짜 빠지네. 그럼 더 빠질 것 같아서 타이밍 재다가 근데 순식간에 가요. 또 갈 때는 주가라는 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20% 넣고 네. 나머지 800 남잖아요. 예. 그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할로. 분할 매수. 네, 뭐 그때 한 빠질 달에 때. 뭐 빠질 얼마나 때 하시는- 사요? 아니면은 빠질 때 하시는 게 좋죠. 빠질 때 네. 딱 보고 빠질 때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좀 담궈놔야 네. 계속 관심도 갖고 관심 이게 있죠. 되지. 그냥 계속 이렇게 안 사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구경밖에 못 할 수밖에 아하. 없어요. 그 주식이라는 시장이 좀 그래요. 주식시장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를 하기로 내가 마음 먹었다. 네. 기왕에 나는 주식 할 거다. 네. 그러면 내일 좀 빠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전쟁 나는데 아무래도 뭐 내일 예. 오르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음.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오히려 좀 좋죠. 투자하기에는. 일단 높을 때 사는 건 또 아니니까 올라갈 때.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20%.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업이나 산업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수 ETF 지수에. 그때 아마 코스피랑 코스닥 사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가서
수익 꽤 아마 수익이 좋-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하는 ETF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거니까 음, 그게 좀 제일 편하죠. 그렇네요. 예, 지수 ETF를 먼저 투자를 해놓으시고, 만약에 8천 진짜 간다고 하면 30% 올라가는 거니까. 예, 뭐 그리고 만약 분할 매수한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라는 게 모르니까 예. 5천 중반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하다 알 보면 수 없죠. 그러면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 더 좋죠. 음, 싸게 잡으면 되니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기왕이 먹으셨다면 너무 재집 말자. 예, 한 20% 정도는 네. 먼저 좀 투자를 해놓자. 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또 팁을 주셨습니다. 코스모스님이 맞아 나도 구경꾼이네 지금이라도 해보자. 아니 왜냐면 이게 말씀하시- 3천, 4천, 5천, 6천 올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 좀 빠지면 사야지. 근데 내려오긴 했어요 실제. 11월에 작년 10월 급락장 왔잖아요. 근데 못 사시더라고요. 내려와도 못 사요. 그러니까 6,300 되고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인버스, 예, 이른바 맞아. 이제 오히려 곱버스 반대로 타시고. 그런 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손해 보시는 분도 막 예.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 그 거시 경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투자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분할 매수로 시작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저는 코스피를 왜 좋게 봐냐면 네, 정말 우리나라에 없던 두 가지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음. 그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심이죠. 주식 부양을 한 건 제가 본 적이 없고 대통령마저도 맞아요. 아예 아파트까지 팔 정도니까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코스피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이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예금과 부동산에 자금들이 너무 묶여 있어요. 이 돈 중에 일부라도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아직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돈이 여전히 많이 묶여 있어요. 요금을 내고만 650조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사실 갈 데 없는 돈인데. 갈 데 없는 돈이고 부동산 사기도 네. 그러면 이 돈 중에 일부라도 10%만 와도 어. 65조가 들어와요.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퇴직연금도 예금이 기금화. 많죠, 예.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기금화해 가지고 그렇죠. 위험 자산 쪽으로 좀 빼자. 또 생산적 금융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부에서도. 근데 생산적 금융 508조 원으로 제 기억나는데 2030년까지 음. 5대 금융지주가 부동산 대출보다 아, 이제 기업 대출 그렇죠. 여기로 우리 보내주겠다. 음. 이거를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5대 네. 은행들이. 그래서 이번에 국민성장펀드 1호가 저기 신한우에 해상풍력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이미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는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이 0%로 가거든요. 그냥 해야 돼요. 이게 실패해도 잠재 성장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거를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네. 국내에다 투자하겠다는 거죠. 아.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깔고 해상 풍력하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 좀 잠재 성장을 끌어올리자. 음.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또 좋아야 돼요. 맞아요. 예, 금융시장이 좋아야지 부동산이 좋아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부동산에 그 깔고 앉아 있는 네. 돈이 되면 안 된다.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뭐 이것도 운일 수도 있고 뭐 실력일 수도 있지만 둘 다죠. AI 시대에서 빅테크의 선택은 데이터 센터. 음흠. 이게 반도체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게 요게 이제 또 맞아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이 두 가지 큰 그림만 생각하신다면 예. 저는 계속 좀 국장에 머물러야 된다. 국장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다음엔 좀 빠지고 힘들 때 모셔서 네, 다시 한번 말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